흔히 더 트러블스라고 불리는 북아일랜드 분쟁. 수십 년간 무려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도대체 이 끔찍한 갈등은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복잡한 뿌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갈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제대로 느끼려면요.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벨파스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폴스로드와 쉔킬로드라는 두 거리가 있는데요. 정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주의자들이, 다른 쪽에는 영국에 남고 싶어하는 연합주의자들이 살고 있죠.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수십 년 묵은 분열의 상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벽이 말이죠. 50년 전에 임시로 세운 평화 유지선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벽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벽의 뿌리를 찾아보려면요. 시간을 무려 4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 분열의 첫 씨앗이 뿌려졌던 바로 그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이 얼스터 식민화라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살던 가톨릭 아일랜드인들과 새로 들어온 개신교 정착민들. 이때 생긴 균열이 진짜 400년 동안 이어질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1690년에 있었던 이 보인강 전투. 이게 그냥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연합주의자들이 매년 행진까지 하면서 기념할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 정체성의 핵심인 거죠. 정말 역사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로 와볼게요. 이때 정말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아일랜드가 결국 분화기라는 피할 수 없는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 때문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올랐고요. 이게 결국 1916년 부활절봉기 같은 무장투쟁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독립전쟁이 터지고 1921년 아일랜드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70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국경선이 그냥 지도에 선 그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거였죠. 새로 만들어지는 북아일랜드에서는 무조건 개신교, 그러니까 연합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든 일종의 정치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이 분할 때문에 북아일랜드는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한쪽은 영국 편에 서고 싶은 개신교 연합주의자들, 다른 한쪽은 독립된 통일 아일랜드를 원하는 카톨릭 민족주의자들이었죠. 보시다시피 이 둘의 목표는 애초에 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나눈다고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 북아일랜드 안에서 소수자가 된 카톨릭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진짜 체계적으로 차별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었냐면요. 게리맨더링이라고 선거구를 막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를 뺏어버렸고요. 일자리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거 하나 쉬운 게 없었죠. 그냥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 증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앞서 설명한 그런 차별들이 그냥 통계나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분노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담은 불만. 이건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1960년대 후반,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정말 순식간이죠? 1968년에는 미국 인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평화롭게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글사이드 전투 같은 큰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엔 영국군까지 투입되죠. 평화롭게 시작했던 요구가 어떻게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질서를 잡으라고 들어온 군대잖아요. 근데 그 군대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분쟁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이 아슬아슬하던 상황을 그냥 전면적인 분쟁으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폴스 커퓨 사건. 이게 민심에 아주 치명타를 날립니다. 이 작전 중에 민간인이 4명이나 사망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영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 저들은 우리를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러 온 점령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논란을 낳은 정책이 바로 인터먼트, 우리말로 하면 재판 없는 구금이에요. 이게 뭐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그냥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처음에만 3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중에 상당수가 그냥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잡혀온 아무 상관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파장이 어마어마했겠죠. 결론적으로 이 재판 없는 구금 정책은 폭력을 줄이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IRI에 우리랑 같이 싸우자고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러니까 신병 모집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역효과가 난 겁니다. 네, 1972년에 폭력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건 바로 이 지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암울한 건 이게 앞으로 30년이나 더 이어질 끔찍한 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수백 년 동안 쌓인 분열인데 이런 사회에서 진짜 평화를 이루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무거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